업계 선두에 있는 두 회사가 불과 4일차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두 기업이 현재는 둘이 합쳐서 매년 8조씩은 무난히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대체 그 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같은 연도 같은 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8조 원 이상씩 벌어들이고 심지어 재작년 매출의 합은 11조 원을 넘긴 어마무시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입니다. 아, 이게 호텔이 그렇게 잘 되나요? 이게 사람들이 다 여행만 가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호텔업 그리고 면세업 둘 다 해서 꽤나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호텔 롯데랑 호텔 신라 뭐 이런 이름 딱 때문에 그런 건지 호텔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면세업 이런 것도 있었군요. 이게 면세업을 또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두 회사 모두 면세업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8조 원 매출 중에 면세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매출 비중이 이제 70%가 넘고 있는데 이것도 요새 면세점이 부진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냥 면세 롯데, 면세 신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호텔보다 면세 아닌가요, 이게?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면세업이 사실상 주 매출원이긴 합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면세 부분이 캐시카우를 담당했었고 해외에서도 꽤 잘 나갔었습니다. 호텔 롯데의 롯데 면세점을 보면 지금은 세계 순위가 조금 떨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간 세계 2위 자리를 지켜왔었고요. 신라 면세점도 세계 5위 정도는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호텔 사업은 약간 부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또 않고요. 어. 코로나 기간에 이제 호캉스가 뜨면서 고급 호텔은 요즘 전성기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영업이익이 무려 4배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호텔 롯데에서 근래에 이례적으로 임직원분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옵니다. 2014년 이후 호텔 부분에서 첫 영업이익을 낸 롯데인 만큼 지급할 만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회사원으로서 성과급 진짜 부럽습니다, 이거. 부럽죠. 아,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두 회사가 뭐 짝이라도 한 듯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성장세나 사업 구조 같은 면에서. 심지어 더 재밌는 건 두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시기도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1973년 5월 5일 그리고 9일에 두 회사가 각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딱 4일 차예요? 예, 마치 짠 것 같죠? 오. 예, 대체로 이제 비슷한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둘이 합쳐서 매년 매출액 8조씩은 무난하게 벌어들이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해 5월에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아, 우주의 기운이 모였죠. 4일 차이면은 도대체 이거 누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죠? 형이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굳이 비유하자면 4일 먼저 태어난 호텔 롯데가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4일 차이라도 형은 형이죠. 또 재미난 포인트가 형만한 아무 없다고 호텔 네. 롯데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2023년 기준으로 롯데가 신라보다 매출이 30% 정도 더 잘 나왔고요. 호텔 부분만 보면 롯데 매출액이 약 70에서 80%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였네요. 신라 호텔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신라가 더 매출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신라 호텔이 오랫동안 국내 고급 호텔의 대명사 자리를 좀 유지해 왔었는데요. 호텔이 또 설비 사업이다 보니까 대규모 신생 호텔들이 들어오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입주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015년에 포시즌스 그리고 2017년 시그니엘, 2021년 조선 팰리스 강남 등 럭셔리 호텔들이 또 많이 오픈을 했죠. 그래도 아직 신라 호텔이 건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이제 카톡 프사 같은 거 보면은 신라 호텔 샹들리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그런 거 배경으로 찍은 거 프로필 해놓으신 분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망고빙수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올해 1분기 여름철 휴가 관심도를 빅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서울 신라 호텔이 정보량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미슐랭 가이드 들어보셨죠? 네, 미슐랭 스타 그거 맛집 기준. 호텔판에 이제 미슐랭 가이드로 불리우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5성급, 4성급 호텔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5성 호텔로 선정된 곳이 바로 서울 신라 호텔입니다. 호텔 부분 매출은 호텔 롯데가 높은 게 맞긴 한데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또 수익성은 호텔 신라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양사가 호텔 출점이나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두 회사가 각각 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종속회사를 통해서 호텔업이나 면세업 등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양사 모두 연결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호텔 롯데의 경우 매출 4.8조 원, 영업이익 1,300억 원을 기록했고요. 호텔 신라의 경우 매출 3.6조 원, 영업이익 900억 원을 기록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전부 다 호텔 롯데가 많이 앞서 있네요. 작년까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2022년까지는 호텔 신라가 이익 창출력에서는 앞선 모습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요. 반대로 호텔 롯데만 좀 영업 적자를 기록한 해도 있었고요. 두 회사가 호텔업, 면세업 똑같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네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 호텔 부문부터 좀 살펴보면 네. 호텔 신라의 경우 신라 호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고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라 호텔보다 하위 포지션인 이제 신라 스테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보급형 브랜드를 좀 출시하게 되면은 기존 주력 브랜드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매출이 떨어지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호텔 신라는 이런 이슈 없이 신라 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호텔 부분 영업이익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텔 롯데는 무리한 해외 시장 진출이 실적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역별 실적이 공시가 되고는 있지 않지만 해외 부분은 자회사를 통해서 영위하고 있는데 연결 기준 영업 실적이 별도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고 롯데호텔 뉴욕 팰리스, 롯데호텔 시애틀, 일본의 아라이 호텔 이 세 군데의 합계 단기 순손실이 800억 원 수준인 것을 보면 해외 부분 실적이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비셜, 회계사님 비셜로 신라는 잘했고 롯데는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해외는 좀 무리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면세 쪽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이제 갔나요? 면세는 또 살짝 분위기가 다릅니다. 롯데가 또 전통의 유통의 강자이지 않겠습니까? 계열 내 롯데 쇼핑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영업 노하우 같은 것도 좀 공유가 될 것 같고 또 백화점에 이제 롯데 면세점이 함께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시너지 창출도 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면세점 부분에서도 호텔 부분처럼 해외 사업을 무리하게 좀 확대를 했던 게 코로나19 기간에는 실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이제 면세점 부분 회복 속도를 보면은 호텔만큼 빠르게 올라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롯데 면세점이 최근에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좀 봤고요. 면세점 부분 실적 회복이 이렇게 좀 지연되면은 오히려 이제 2023년에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에서 탈락한 게 오히려 잘 된 일이지 않나. 탈락한 예. 게 오히려. 예. 하긴 그거 됐으면은 더 부담이 가중됐을 것 같은데요. 그거 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아마 그렇겠죠. 반면에 호텔 신라는 면세점 수 자체가 롯데보다 적다 보니 코로나 기간 면세점 부진에 따른 영향도 롯데보다 좀 적게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던 2021년에는 도쿄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고 또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태국 시내 면세점 지분을 취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좀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2022년에 또 빠르게 손절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코로나 위기 때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 롯데보다는 좀 해외 사업 확장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운영이 코로나19 기간이나 지금 이제 면세점 업황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두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추세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2020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하긴 전 업종에서. 거기다 이제 호텔 면세는 여행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그쵸. 하나로 보실 수 있고요. 코로나가 꽤 끈질기게 그러면 두 회사를 괴롭혔네요. 이게 숫자로 보니까 더 명확하네요. 영업이익률에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두 회사는 모두 코로나 이후로 호텔 부분 이익 창출력이 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대비 영업이익 수준이 초과한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호캉스 문화가 이제 좀 보급이 되면서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를 많이 이제 높여놨고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수요가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이익 창출력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면세점 부분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면세점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2018년, 2019년 이제 면세점 부분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 영업이익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면세점 부분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면세점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호텔만큼 빠른 리커버리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호캉스라는 말만 만들어 놓고 네. 연캉스 이런 말도 만들어 줬으면 이거 그렇게 떨어질 리는 없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면캉스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면캉스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따이궁 수수료 정상화 과정에서 주력 구매층인 중국인 관광객 수 자체가 좀 감소를 했고 또 최근에 환율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은 환율 때문에 면세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좀 그런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롯데와 신라 모두 면세점 부분 영업이익이 코로나 이전 내 10% 수준도 안 되고 있는데요. 출입국 수나 이제 여행객 수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하고 있는데 면세점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요 고객층인 중국 관광객의 좀 소비 행태가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제 면세 사업은 호텔업에 비해서 영업이익률 차이를 두드러지게 내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입점 구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한번 입점을 하게 되면 여행객 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입점 자체를
이렇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롯데면세점이 2023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점은 향후 면세 사업이 호황기를 회복하게 된다면 좀 롯데 입장에서는 많이 뼈아픈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텔 부분을 보시면 영업이익률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호텔 사업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호텔 부분에서 신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4,800억 원, 6,500억 원, 6,8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때 롯데는 각각 7,300억 원, 1.1조 원, 1.3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네요. 이게 몇천억 하다가 롯데가 갑자기 1조가 딱 넘어버리니까 체급 차이가 여기서 확 느껴지네요. 호텔 롯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호텔 신라 영업점 개수가 18개인데 반해서 호텔 롯데는 31개나 돼요. 면세점 개수도 신라가 8개인데 반해서 롯데는 19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차이가 꽤 나죠? 당연하게도 이제 직원 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호텔 롯데가 5,000명이 조금 안 되고 호텔 신라가 2,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몰랐는데 이게 롯데 규모가 신라보다 그냥 2배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재무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은 팩트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대규모 투자 또는 리스 부채가 발생을 하다 보는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롯데나 신라가 딱히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만 면세점이 최근에 꽤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세점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는 현재보다 이제 개선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개선되면 뭐가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제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는 부채 비율과 함께 재무 안정성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고요. 회사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일단 부차적인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신용평가 기관 등에서 중요시하는 지표가 바로 이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입니다. 이게 개선되면 당연히 이제 재무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신용 등급이 향상되면서 조달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이득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신용 등급이 변화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신용 등급도 향상이 되고 조달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신라 둘 다 재무 안정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회사는 어느 쪽일까요? 부채 비율로 보게 되면 호텔 신라 대비 호텔 롯데 부채 비율이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호텔 롯데가 롯데 계열의 중간 지주 회사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투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분법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자본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좀 지분법 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거 지분법 회계처리요? 지분법은 이제 투자 회사의 성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주가 움직임을 가지고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분법은 이제 주가와는 상관없이 투자 회사가 영업을 잘해서 자본이 증가하면 해당 내역을 이익으로 반영해주는 회계처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롯데가 현재 롯데물산 지분 한 30% 정도 들고 있는데요. 롯데물산이 영업성과로 순자산이 2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 그렇게 됐으면 2천억 원의 30%인 600억 정도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최초에 투자를 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분법 이익 600억 원이 발생하니까 자본 규모가 확충되고 부채 비율이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 보유만으로도 이익이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호텔 롯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되게 다양한가 본데요? 롯데캐피탈, 롯데물산, 롯데건설, 롯데상사, 롯데렌탈, 롯데알미늄, 심지어 2017년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전에는 롯데케미칼과 롯데칠성음료 지분도 보유했었는데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롯데지주에 매각했습니다. 롯데의 총자산과 순차입금 규모 모두 호텔 신라보다는 약 6배는 크다는 면에서 신라와의 재무구조 차이가 두드러지죠. 뿐만 아니라 롯데는 부동산, 지분가치 등 보다 양질의 자산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 호텔 롯데는 위탁 경영보다는 직접 투자의 비중이 높고요. 적극적인 해외 사업장 진출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면은 재무 구조상 좀 효과가 있나요? 직접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유형자산 취득액이 크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 현금 창출력인 에비타를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에서 가산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호텔 롯데는 영업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비타는 호텔 신라보다 1천억 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영업 적자라고 해서 돈을 못 버시는 걸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영업 적자라고 해도 에비타가 양수라는 건 최초 대규모 투자 금액을 회수할 정도로 돈을 못 버는 거지 이게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버리면서 장사를 한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럼 돈은 그래도 계속 벌고 이렇게 그렇죠.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예. 최초 투입 금액은 아직 회수 못했다. 예, 뭐 예. 그 정도로 해서 그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건물하고 토지를 보유하게 되니까 향후에 이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득을 볼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호텔 롯데 유형자산 장부 금액을 보시면 8.3조 원으로 호텔 신라 대비 약 15배나 많은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대부분 노른자 땅에 있다 보니까 가치가 또 오르게 되면은 가치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직접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카펙스 규모도 연간 2에서 3천억 수준으로 호텔 신라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발한 해외 진출 시에도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규모도 커지게 되고, 해외 면세점 수도 호텔 신라보다 많다 보니까 리스 부채 상환액도 약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기가 들어보니까 롯데가 이게 자산 규모, 아까 부동산 얘기도 있었고 해외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훨씬 우위에 서 있긴 하네요, 이게. 예. 그러면 두 회사의 향후 전략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롯데는 체이나 다점포 전략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신라는 해외 시장 확대보다는 내실화와 좀 브랜드 고급화에 주력하는 느낌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호텔 업계가 위탁 경영을 늘리는 추세이긴 한데, 호텔 신라는 이런 변화를 호텔 롯데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투자하고 위탁 경영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나은지 이런 건 없을까요? 사실 요건 이제 각 전략마다 장단점이 있고, 네. 이제 그룹사들에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최적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 호텔 회사들이 직접 투자만 하고 있거나 위탁 운영만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적절히 좀 섞어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그 비율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방식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좀 크고요. 유지 보수 금액도 크게 나타납니다. 호텔 롯데가 뉴욕 호텔을 취득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매년 카펙스 투자 규모가 2천억 원 내외로 호텔 신라 대비 약 4배가량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죠. 9천억 원 많이 들긴 하네요, 직접 투자가 진짜. 위탁 운영의 경우 반대로 초기 투자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대신에 매년 임차료 지급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죠. 현금 흐름표상 리스 부채 상환액을 한번 살펴보면, 임차 호텔 비중이 높은 호텔 신라의 경우 리스 부채 상환액은 800억 원, 호텔 롯데의 리스 부채 상환액은 1,600억 원으로 롯데 호텔이 더 크긴 하지만 호텔 수라던가 사업 규모를 감안했을 때 상대적인 차이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이거 4일 차이로 태어나가지고 업계 트렌드를 완전히 이끌고 있는 두 회사, 호텔 신라, 호텔 롯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흐름은 같지만은 뜯어보면은 사업은 꽤나 다른 느낌이라 가지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면세 사업을 먼저 살펴보면, 출입국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요새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면세 사업이 코로나 이전만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객의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면세업이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면세 사업 현황 추이를 어떻게 변하는지가 두 회사의 상호 전략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호텔 사업의 경우에는 신라랑 롯데 모두 국내에서는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롯데의 경우에 이제 해외 호텔 사업 성과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순손실 규모를 봤을 때 아직은 좀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이후에 업황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해외 부분에서도 이렇게 계속 실적이 안 나오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명 체인의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텔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이 좀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 업계를 선도하는 두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더욱더 재미난 주제와 기업을 가지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